네, 행정계획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기본 강의에서 들으셨겠지만 행정계획은 그 처분성 인정 여부가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그 중에서 도시군 계획, 도시계획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될 게 기본 계획까지는 여전히 일종의 그냥 플랜에 불과한 겁니다. 구속적 계획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계획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 계획까지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당사자가 아무리 신뢰했다 할지라도요. 하지만 관리계획으로 들어오면 좀 다릅니다. 훨씬 더 구체적인 계획이고요. 특정 부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쓰고 있고 그 중에서 이 특정 지역에다가 어떤 시설을 넣겠다라고 하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같은 경우는 관리계획보다 더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행정계획 문제가 나오면 가장 많이 이제 틀리는 이유는요. 이 계획이 이름이 낯설어서입니다. 자,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안에 있는 용도지역 지구 지정,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도시자연공원 지정, 그리고 도시개발사업계획이나 정비사업계획, 지구단위 계획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다 도시군 관리계획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하나의 유형이기 때문에 이 유형들은 모두 다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고시되었을 때입니다. 자, 고시된 도시군 관리계획이 처분성이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문제를 보시면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장기 미집행되었을 때는 이것은 법률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이 되었을 때는 인정이 되는데요. 자, 요거는 헌법상의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결정의 실효제도에는 법률에 기한 권리다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시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죠. 자,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입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 어떠한 여기서는 지금 학교를 짓는다는 건데요. 시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이죠.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보다 더 구체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성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계획을 마련할 때는 항상 형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익형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는 인정이 되어 당연히 계획이니까 훨씬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는 인정이 되지만 형량을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공익상호간의 공익과 사익 사이는 물론이고요. 공익 상호간 그다음에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한 비교 형량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익 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 형량을 고려 대상에서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하긴 했는데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여나 형량에 하자 형량의 결함, 그 다음에 과오나 불평등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이게 어렵지 않게 기억하실 수 있긴 한데요. 그래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결정은 법률에 기한 권리다. 일단 도시군 기본계획은 처분성이 없지만 관리계획은 처분성이 있습니다. 훨씬 더 구체적인 대부분의 계획은 처분성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행위이지만 형량, 명령, 관계되는 이익에 대한 평가를 명령에 따라서 해야 하고 이를 행하지 않았을 때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행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정한 어떤 신청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거부를 받았을 때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의 인정 여부를 이제 중요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쓴 이유는 대부분은 도시계획 결정에서 국민들이 이걸 도시계획을 마련해 주세요.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좀 폐지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도시계획지역으로 결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입안과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구역을 변경해 주세요. 또는 현재 있는 구역을 폐지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국민들이 일정한 요구를 하게 되고요. 주민들이나 또는 이해관계인들이요. 이거에 대해서 행정청이 어떻게 하냐면 거부를 하게 됩니다. 거부를 해야지만 그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투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소송으로 가게 되려면요. 자, 그래서 거부 처분의 처분성이 인정이 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거부 처분이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보통 신청 행위가 처분이어야 하고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발생해야 되고 그리고 법규정 조리장 신청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당사자가 행정계획을 뭐 입안을 해달라거나 변경을 해달라거나 또는 폐지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어야지만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법규상 조리장 신청권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자, 우리 판례에서 법규상 조리장 신청권을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행정계획과 관련된 문제는 상당 부분이 이 부분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도시계획시설 이게 판례에서 나온 건데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은 이 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것이 법원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도시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도 인정이 됐어요. 문화재 보유구역을 해제를 신청한 토지소유자도 인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지소유자는 당연히 그 토지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 또는 그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에 있어서 법규상 조리장 신청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 있는 주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어떤 변경 신청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 입안 신청을 하거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는 거죠. 물론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처분성이 부정된 사례를 보시면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변경 신청을 했는데 누가 했어요? 지역주민입니다. 지역주민의 경우에는 신청권이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요 당사자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갑은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이해관계 있는 주민입니다. 자, 이해관계 있는 주민의 인정이 됐죠. 그쵸? 자, 그래서 법규상 조리장 신청권이 있다. 옳은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5번 같은 경우는 매매의 효과에 관한 건데요. 국토계획법 제47조 5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자신의 대지에 대한 매수를 청구했는데 이로 인하여 바로 매매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매수 의무자가 매수 여부를 6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국토계획법상 이제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는 사실 행정법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된 쟁점은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도시계획법상 변경 신청에 관한 문제가 나오겠죠. 네, 11번에서 우리가 행정계획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을 봤죠. 그쵸? 가장 중요한 거 처분성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처분성이 없지만 관리계획은 처분성이 있고 관리계획에 보다 더 구체적인 개념들,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나 해제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특정 도시시설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문제들, 예를 들면 학교 부지로 선정하거나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관리계획보다 더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법규상 조리장 신청권 문제 배웠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이나 이해관계인들은 신청권이 인정이 되지만 지역 주민은 법규상 조리장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배웠고요. 그리고 행정계획을 만들 때는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이 되지만 형량 명령을 따라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형량의 하자가 있어서 재량의 일탈 남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요게 사실은 행정계획에서 나오는 주요 개념들을 대부분 정리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12, 13, 14, 15번 문제, 기출문제들은 대부분 이 쟁점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에 1번입니다. 행정계획을 할 때는 행정계획의 내용에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습니다. 행정계획은 기본적으로 계획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익 형량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러한 이익 형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행정계획 결정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게 4번 지문이겠습니다. 1번, 4번은 둘 다 옳은 지문이겠죠. 네, 행정계획에서 도시계획, 행정계획을 요구할 수 있는 위반 요구나 또는 변경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 당사자, 즉 법규상 조리장 신청권의 인정 대상자에 관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자, 보시면요.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 소유자죠. 이 토지 소유자들의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사업 계획 위반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장 신청권이 인정이 됐는데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도 당연히 토지 소유자들의 경우에는 법규상 조리장 신청권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자, 틀렸다, 인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요. 예, 요거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조금 전에 했으니까요. 11번 문제요.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인가 고시된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자, 우리 이거 도시정비사업 관련 절차에서 많이 배우셨습니다.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결의는 내부행위에 불과하지만 조합 설립이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순간 처분성이 생깁니다.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가 공법관계로 변경이 되면서 조합이 이제 행정행위를 하는 기관으로 변모하게 되죠. 그렇죠? 따라서 조합이 설립되고 난 뒤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처분이죠. 이러한 사업시행 계획이나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계획이나 관리처분 인가 모두 다 처분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 재건축 정비 조합의 사업시행 계획의 인가 고시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구속적 행정계획인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성이 되느냐라는 게 문제였는데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나 행정지침 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도 이러할 것이 틀림없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우리 법원이 보고 있습니다. 네, 행정계획에 관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의 인정 여부를 판례를 통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요거 우리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요 표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웬만하면 푸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죠. 도시군 관리구역이나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그 구역 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은 위반이나 변경 신청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 해제 신청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변경이나 계획을 해달라는 위반 신청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도시군 관리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인정을 하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없다라고 쓰였으니까 틀린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없다니까 맞는 지문이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죠. 자, 토지 소유자에게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성이 인정이 된다라는 게 옳은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3번과 4번은 옳은 지문이고 1번은 틀린 지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량명령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도시군 계획시설을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도 형량을 해야 되기 형량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부처분의 처분성이 언제 인정이 되냐라는 거 우리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법규 신청행위가 처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부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발생해야 되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들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행정처분을 거부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부처분의 신청권이 처분성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요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가지고 와서 이용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문제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또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에 관한 문제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매우 반복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계획에서요. 자, 도시계획 관리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것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옳은 지문이고요. 4번 문제 보시면요. 토지의 이용 가능성이 배제되거나 토지 소유자가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토지의 이용 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 소유자가 종래에 허용된 대로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이해관계인들도 토지 소유자들이나 그와 관련된 이해관계인들까지 인정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도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없다라고 썼으니까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대강 마스터 플랜은요, 비구속적 행정계획의 대표적인 사례죠. 그렇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계획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 아까 배우셨죠? 그렇죠?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이루어지면요, 조합이 설립될 때 조합의 설립의 결의는 내부 행위에 불과했지만 조합 설립 결의의 인가 처분이 이루어지면서 이때부터 행정행위로 성격이 변모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업 시행 계획 처분은 당연히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네,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지문들로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자, 갑은 의리한 관리계획 결정이죠. 관리계획은 기본적으로 처분성이 인정이 되고요. 관리계획 안에 한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이나 계획의 지정 또는 변경, 이러한 행위들도 다 처분성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전제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서 갑이 다투려고 합니다. 자, 요걸 전제하시고 개발제한구역으로 편입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죠. 자, 이거는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익형량을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을 못하였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결국은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계획 결정 고시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죠. 그렇죠? 여기도 개발제한구역 지정도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 일종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처분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둘 다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보시면요. 개발제한구역으로 편입 조치입니다. 자, 개발제한구역으로 편입하는 조치도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럼 처분성이 인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처분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틀리고요. 처분성이 인정이 되면 행정소송으로 먼저 다투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헌법소원조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계획 절차의 하자인데요. 청문이나 이유제시나 사전통지를 결여하는 경우 그리고 공청회를 결여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만 맞는 지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